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9월 다섯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리고 일반 미국 경제, 정치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특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온 2.2조 달러의 부양안이 무엇인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65세 이상 연장자들에 대해 200불 체크카드 지급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 세 번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양당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 관련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부양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업데이트 되었고요.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이 리처드 닐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하원 의원과 같이 10월 2일까지 새로운 2.2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부양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와 관련해서 문우신 재무부 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팅을 했고요. 여기서 문우신 장관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2.2조 달러라는 그 금액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 구성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화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난달 114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레터, 말하자면 성명서를 보냈고요. 빨리 PPP를 포함한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었었고요. 또 지지난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의원 50명으로 구성된 프로블럼 솔버스 코커스에서 1.5조 달러에 달하는 추정안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최근에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건너뛰고 진행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공화당으로부터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케빈 맥카티라고 하는 공화당의 하원, 소수당, 공화당 대표가 민주당에서도 PPP라던가 Unemployment Benefit, 기타 스티뮬러스 체크 등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대략 2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만 포섭하면 실제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에 대해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1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2.2조 달러에 달하는 그 새로운 부양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2.4, 그러니까 2.2조에서 2.4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요. 2차 스티뮬러스 체크, 실업수당, PPP, 또 렌탈 어시스턴스, 그리고 그 에어라인 회사들에 대한 구제안, 그리고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책 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초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초였죠.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이 내용은 연방정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의 그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그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의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예산안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지난주 상원에서도 안정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이면 월 말이니까요. 그 전에는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업수당을 매주 300불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업데이트 드리면요.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6주치 지급에 대한 것을 확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플로리다와 아이다호 주에서는 6주치를 다 맞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 같다라고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마의 자금이 이제 다 소진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00불 지급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이달 초중순부터 매주 300불씩 추가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불 상당의 직불 카드를 대략 한 3,30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미국의 연장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네요. 지급은 10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곧 나올 거라고 하네요. 최소한 선거 바로 전에 집행이 돼서 지급 우편 배달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65세 이상 메디케어 대상자라면 처방약을 살 때 발급받는 직불 카드를 통해서 코페이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요.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에이미 커니 베럿이라고 하는 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고요. 낙태, 이민, 총기 소유 등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원리 원칙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상원 인준을 이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인준 표결이죠.를 통과하게 되면 연방 대법관에 이제 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법관의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의 구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지인즉슨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죠. 인준 절차가 될 텐데 민주당은 아마 사력을 다해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원에서는 그 시점에 계류 중인 모든 어떤 사안들은 다 스탑을 하게 되고요. impeachment proceeding,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대한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겠죠.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탄핵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원의 인준 절차를 선거 이전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은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대표의 의견인데요.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화당은 낸시 펠로시 의장을 하원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걸 Motion for a Discharge Peti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법관을 지명하고 이에 따라 상원의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이기도 한데요. 이걸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 합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하원 의장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충분히 동의할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특히 앞서 얘기했었던 스티뮬러스 패키지 진행 관련해서 민주당의 그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원 의원들 여러 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거 역시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결국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 기회에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법관 구성을 완전히 보수 우위로 확정하고자 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또는 탄핵되지 않는 이상 임기에 만기가 없는 그런 종신직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다음 주,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토론이 바로 이번 주 화요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동부 시간 밤 9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1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대선 기간 동안 3차례의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주제는 개인의 이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방 대법원, 아마 지금 연방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처, 그리고 경제 분야, 그리고 인종과 폭력, 아마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위, 그리고 이걸 폭력 시위로 볼 것인지 또 공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선거의 완전성이라고 하네요. 이건 아마 우편 투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우편 투표의 어떤 완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본인이 지더라도 이에 순순히 동의하고 물러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다소 앞서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매우 접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 후보 1차 토론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행사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가 3,3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 사망자는 1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지난해 말에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WHO에 공식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상황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요. 20만 명이 좀 넘는 숫자이고요. 그 다음 브라질 14만 명 정도이고요. 한국은 400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가 최근에 미국이 참전한 5대 전쟁에서의 사망자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백신 보급 이전에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셔서 많은 분들께 이 소식들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